선거 칼럼입니다. 내란죄 프레임을 부숴야 한다. 이 황두영 칼럼에서 아주 절절하게 주장한 바로 그겁니다. 홍준표는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문제 제기합니다. 1.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찬탈할 권력이 또 어디 있는가? 2.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내란죄로 몰아갈 수 있는가? 3.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 4. 야당의 20여 회에 걸친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것은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5. 검, 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이 아닌가? 6. 국민 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 문재인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아닌가?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있다. 자, 내란죄 프레임을 깨부숩시다.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명을 덮어씌우고 있는 저 종북주사파들의 주장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게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반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북주사파의 주장, 또 그것에 편성한 기성 언론들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어떻게 했냐?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내란을 했다는 거예요. 정기국회가 막바지 예산심의 기간에 있어서 모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예산 때문에라도 다 국회에 모여있는 바로 그때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란을 그때를 택해서 내란을 일으켰다.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가 국회와 국회 근처에 모여있는 평일 밤 10시 반을 택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을 어떻게 일으켰냐면 나 내란할게 하고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과 국회의원들과 전 세계에 알리고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 알려서 한동훈이가 이재명이가 야 이거 내란 막아야 돼 빨리 국회로 모여 막 긴급 연락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게 해놓고 나서 늦지막히 1시간이나 지나서야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무려 280명이나 국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넓은 국회를 그리고 본회의장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이재명이야 한동훈이의 선동에 따라서 이미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회 밖에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그 국회를 그 수천 명의 군중을 진압하고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280명이나 되는 군대를 국회로 보내서 내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한테 심지어 빈총을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실탄 착용도 하지 말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지시 하나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 시민들 다치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진압을 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란을 일으켜놨다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계엄 해제 결의를 하자 바로 철수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종북주사파들이 얘기하는 내란 사건의 전모예요. 지금 저 종북주사파들이 그리고 한동훈 일당들이 배신자 저 쓰레기 같은 배신자들이 그리고 기성 언론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 알리고 국회의원이 150명만 모여가지고서 의결하면 바로 해제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모이게 만들어주고 막지 말라고 해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과 그 이재명이 한동훈이 비상연락받고 뛰어나온 국민들이 수천 명이 모여있고 전 세계 언론 수백여 개의 언론과 유튜브들이 전부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국회를 봉쇄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280명의 군대를 무장도 시키지 않고 빈총 들고, 그리고 절대 시민들 다치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들여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 내란을 일으켰다가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마자 바로 철수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왜 이 자들이 이런 정말 택도 아닌 내란죄를 덮어 씌웠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8년 전에 그냥 탄핵만으로는 탄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 수사를 병행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수사, 한쪽에 탄핵.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받을 일을 직접 안 했으니까 최소원이라는 사람을 매개고리로 해서 국정농단 수사에 들어가면서 연일 수사 상황이 보도가 되게 만들고 이걸 갖고 헌재를 압박해서 탄핵시켰어요. 수사와 탄핵, 이 두 바퀴를 굴린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종북 주사파들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별것도 아닌 심부름이나 했던 최소원 씨 같은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북 주사파들이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게 김건희 여사예요. 우리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봤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결국은 탄핵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공작이고 음모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낸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자, 그게 실패했는데 비상계엄 발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종북 주사파들 중에 이 머리 좀 돌아가는 자들이, 야, 대통령은 내란죄 경우에는 현직이지만 형사소추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어. 그래서 수사할 수 있어. 그러니 이걸 내란죄로 몰아서 한쪽에 내란죄 수사, 한쪽에 탄핵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8년 전처럼 탄핵시킬 수 있어.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이래서 말도 안 되는 내란죄 누명을 씌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엉성하고 황당한 내란죄 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내란죄 프레임을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내란죄 유무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 경,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전부 다 이 내란죄로 모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북주사파와 그 수많은 언론들이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이 내란죄라는 누명의 실체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수준의 내란죄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들이 이 항복한 왕, 항복한 장군들을 밧줄에 묶어서 끌고 와요. 그리고 조리돌림을 합니다. 창피를 단단하게 줘서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끔 꺾어버리고 노예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서양의 아주 잔혹한 방식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은 그래서 역사상 최강의 제국 건설을 했고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동양의 이 전통은 좀 다릅니다. 아주 간악하기로 유명한 이 조조도 항복한 장수에게 모욕을 주지 않았어요. 참수를 할 망정 모욕은 주지 마라. 이게 동양의 오랜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지금 참 똥별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이 찌질한 자들이 어쩌다가 별 2개 달고 3개 달고 우리 군의 장군들이 됐어요. 이 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찔찔 짜면서 하는 걸 보면 정말 아주 부하가 치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게 조리돌림 하듯이 창표를 주면서 내란죄 누명 씌우는 것에 부역하라고 협박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기가 꺾여버린 이 장군들이 이제 지 한 목숨이라도 어떻게 살리려고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다니는 형국입니다. 물론 당당하게 버티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당당하게 버티는 장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더 이상 제가 자유민주당 입장문도 전해드렸고 황대영 칼럼도 전해드렸어요. 또 권순할 주필의 칼럼도 제가 전해드렸어요. 더 이상 군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내란죄로 어떻게 엮어서 다시 8년 전에 권력 손쉽게 찬탈을 했던 그 미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거대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역풍이 시작됐어요. 언론도 정신 차리세요. 그 역풍이 태풍이 되는 순간 언론이라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법정 투쟁을 통해서 당당하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자행하고 거기에 부역한 수많은 언론들이 국민의 심판을 역사의 응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보고 최소한의 역할을 하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